예, 안녕하세요. 주장군 변호사예요. 그 저희 직원들의 권유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로 했고요. 오늘은 그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내지 그 본인의 사건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송을 하나 다녀왔는데 그 재판이 그 가족 간의 상속 사건이었거든요. 상속증여 관련된 분쟁인데 사실은 저희 의뢰인보다는 상대방 쪽이 조금 이렇게 좀 억울한 측면이 다소간 있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실은 좀 사건이 조율되고 분쟁이 해결돼야 될 사건이었는데 그쪽 상대방 분이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지 아니면 그 변호사님이 조금 방향을 좀 잘못 정하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무리하게 사건을 좀 진행하고 계셔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싶은 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선임한 법무법인이 있었는데요. 그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복대리인한테, 그러니까 복대리 수행하는 변호사님한테 사건 전체를 맡긴 건이에요. 자,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하기에는 좀 별로라는 거죠. 자,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요. 어떤 고용 변호사한테 지는 사건만 준다던가,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어떤 연수원 동기 여자 변호사는 지금은 고용 변호사 아니지만 예전에 고용 변호사 할 때 그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해요. 2년 동안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건을 맡기만 하고 일단 맡을 때는 뭐 특히 이제 외근 사무장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무조건 이긴다, 할만하다,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사건을 맡아서는 고용 변호사한테 이제 그거를 다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지고 나면은 또 전형적인 또 뭐 말이 이제 뭐 판사님이 좀 뭐 이상하다,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약간 그런 말로 그냥 이렇게 땜빵하는 이런 식의 그다지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자,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에서 사건을 맡자마자 복대리를 다 맡기는 건 뭐냐면 본인이 사건 수행을 안 하고 착수금 받고 일정 부분 이제 그냥 토스를 한 거예요. 적절하게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또 이제 약간의 이제 돈을 지급하면서 자, 그런 식으로 자기 사건이 해결돼선 절대 안 돼요. 자, 첫 번째로 그래서 복대리인한테 바로 사건이 이렇게 넘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좀 해명을 요구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변호사님들 중에서 일단은 사건을 본인들이 서면을 안 쓰는 분들은 또 많으세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다른 지방인데요. 제가 아는 이제 아는 변호사님이에요.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친분이 있는 분이긴 한데 본인이 법원에 가기 전까지 사건 서면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아요. 가는 중에 읽어봅니다. 가는 중에. 근데 그런 변호사님이 가끔가다 계세요.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변호사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또 이제 사건이 많은 정관 변호사님 중에서도 본인 사건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이거는 아주 예외적이긴 한데 가끔 있다는 말씀이고요. 그러면 본인이 뭐를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재판부 앞에서 막 상황을 그냥 뭐 좀 모면하는데 진땀을 빼요. 막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도 보는데, 자, 저희 직원분이 5분이면 좋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4분이 지났네요. 자,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의뢰인분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사실은 몰라요. 알 수가 없고요. 왜냐면 정보에 좀 비대칭이 있고 변호사님마다 사실은 다 이게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가지고 어떤 변호사님 하는 말이 맞는지 여부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결국 뭐 저희 병원 갈 때 보면
뭐 의사가 잘하는지 어쩌는지 뭐 예를 들어 치과 가면은 왠지 치과에서 그 치료를 권유하지 않으면 아 되게 양심적인 치과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친절하면 아 좋은 병원인가 보다 이러는 것처럼 사실 변호사 선임이 좀 어렵긴 한데요. 물론 저희 사무실 오시면 잘하지만 뭐 주변에 보면은 변호사님 중에서 그 어느 정도 그 약간의 경력을 살짝 갖추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일 건데요. 너무 보니까 그 경험이 적은 건 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. 또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또 열의가 있으시면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정성이에요, 사실은. 뭐 좀 본인이 좀 법적으로 좀 모른다 쳐도 열심히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새 변호사님들 특히나 약간 좀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좀 연차가 적어도 상관없어요. 대신 정말 그 열의는 좀 있는 변호사여야 하고요. 그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중간중간 서면을 쓸 때 그 의뢰인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법률사무소가 좋은 사무실입니다. 어, 이 얘기하면 제가 이제 10분 넘어서 버리는데 한번 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. 그 사건은 그 2심에서 제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그분은 물론 열의는 넘치셨던 것 같아요. 그 증권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결국 다 패소를 하고 2심에서 제가 맡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게 사실은 분명한 거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증권회사 직원이 그 계좌를 마음대로 운용하는 임의매매라는 게 있는데요. 사실은 그 건은 임의매매로 절대로 규율할 수 없는 건이었는데 1심에서 청구 원인을 임의매매와 사기로 몰았어요. 그래서 거기 지점장부터 여직원까지 전부 다 그 고소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의뢰인분은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아 지금 사건이 이제 사건 번호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패소를 했다. 그 나머지 하나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절대로 이길 수 없다. 왜냐면 그 일단 청구 원인 자체가 틀렸고 청구 취지의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도 전혀 제대로 되지 않다. 이거는 절대로 이 상태에선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1심 패소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오셨어요. 근데 이제 1심에서 너무나 증거 자료가 정말 그 불필요한 증거 원장 같은 게 거의 뭐 2만 쪽 가까이 그러니까 제출이 되면서 완전히 재판이 그 엉망이 됐어요. 그래서 2심에서 제가 이제 그 고소했던 거 취하하고 그 재고소 해가지고 제가 그 직원 벌금 2천만 원 기소 이제 받아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심에서 냈던 증거 자료들 다 교체하면서 다시 청구 원인 변경해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손실보전행위 위반으로 제가 벌금 2천만 원 개인이 2천만 원 받는 건 거의 최고의 그 구형이에요. 그래서 약식 기소였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1심에서 조금만 잘했으면 그거는 그 피해가 꽤 컸어요. 수십억짜리 사건이었는데 그 너무나 안타까우세요. 근데 제가 그렇게 벌금을 받아도 1심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심에서 결국은 패소를 했어요. 근데 결국은 이제 의뢰인분이 그 인지 송달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재판하면 법원에 내는 돈인데요. 그거를 상고를 하면 인지가 한 5천만 원 이상 나와요. 그리고 만약에 패소해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달라고 하면 그것도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어떤 사건이어서 결국 그 돈이 무서워서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청구하지 말아 달라 양해를 구하고 그 사건을 접은 적이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사실 너무 좀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가끔가다는 있긴 해요, 사실은. 그리고 성의가 없는 분들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일부에 불과하시니까요.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뭐 실력도 있으시고 다 열의가 넘치세요. 그러니까 절차적으로
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절차적인 통제를 하는 선에서 자기 사건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 좋은 변호사님 만나셔서 예,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 마칠게요.